정치를 말하다 뉴스를 말하다 K정치TV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소식은요. 6.3 지방선거 투표 부족 사태로 시작된 선관위 문제. 오늘부터 국조특위가 국회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와 그리고 어제 17일 국민의 의원총회에서 박종태 비서실장님이 사자후가 드디어 펼쳐졌다고 좀 표현하겠습니다. 사자로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만큼 참고 계셨는지 그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채널의 영상을 통해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저는 전달해 드리고요. 또 마지막 다룰 소식은 환율 문제입니다. 오늘 18일 녹화하고 있는 날 코스피가 9,000을 넘었다고 신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코스피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환율도 계속 오르고 있고 우리 유가, 주유소, 우리 기름값 그냥 2,000원이 어느 순간에 2,000원대가 리터당 2,000원대가 그냥 고정 수치가 됐고 그렇게 화물연대 같은 데로 왜 가만히 있는지 정말 저는 궁금합니다. 왜 정권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는지 저는 좀 묻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진행할 소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어떻게 보면 선관위 해체가 답이다라는 얘기가 국민들께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선관위는 우리가 지방선거 이전에도 알 수 있던 게 가족회사 이런 이야기가 제일 많았지 않습니까? 선관위는 과연 진짜 선거를 위한 조직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올림픽 공원에서 참정권을 외치는 우리 일반 시민들을 좀 왜곡된 시선으로 잘못된 인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한번 올림픽 공원 한번 가보시고 그분들이 외치면 들어보셨으면 하는 좀 개인적인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부터 이제 국조특위가 시작이 됐는데요. 과연 지금 이 국회에서 물론 국민의힘 윤상현 오선 의원이 위원장이 됐는데 한간에 참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국민이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국조특위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물음표를 갖고 있고요. 그 물음표에 응답할 수 있도록 정말 국민이 궁금한 것을 국민의힘이 진짜 오랜만에 위원장 자리에 앉게 됐지 않습니까? 그 우려를 말끔하게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특검까지 가는 겁니다. 특검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건 선관위 해체할 수 있는 대개혁이죠. 정상적인 조직을 원하는 거죠. 그리고 내 투표가 지금 투표가 제대로 됐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혹과 의심과 여러 가지 물음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만약에 그 조직으로 태어나지 복귀를 못한다 그러면 아예 그냥 없애고 새로운 조직이 다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통해서 검찰을 해체한 것처럼 이번에 그보다 더한 게 국민이 직접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하는 게 투표인데 그 투표마저 이렇게 국민이 의심 갖는 국가가 된 거에 대해서 참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속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45일간 열린다고 합니다. 국정조사특위위원회에서는 국조특위에서는 좀 국민의 궁금한 점을 좀 말끔히 해소해서 특검을 통해서 진실은 밝혀지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었어요.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서 많은 관심이 있었죠. 국민들께서. 물론 전체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자유우파 보수 쪽 국민들은 더 지금 국민의힘이 좀 거대 여당과 그리고 국민이 지금
요구하는 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담을 수 있는 의원총회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예. 근데 아직도 국민의힘은 그 국회의원들께서 그 현장과 좀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장에서 국민들께서 말하는 목소리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고, 무조건 그분들이 지금 어제 관점은 크게 두 가지였죠. 예.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이 재선거의 부분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예, 그게 의원총회에서 논의되는 부분.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전국 재선거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일부 지역으로 할 것인지, 이 두 가지, 이 부분은 한 가지랑, 예, 그리고 대다수의 당원들과 자유파 보수 국민의힘을 응원하는 분들은 장동혁 대표 사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도부 사퇴에 대해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소속의 의원들은 장동혁 대표 사퇴를 또 요구하고 나올 것인가 했는데, 예, 또 요구하고 나왔고, 예, 그리고 어제 박준대 비서실장의 그 말씀 중에 제가 너무 한순간에 한번 듣고 나서 저도 딱 기억한 게 뭐냐면, 대안 없는 미래. 예, 그분들도 나이가 평균 60대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과거에는 소신파 이런 걸 불렸다고 하지만, 지금 그분들께서는 한번 올림픽 공원이라도 나와본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지방선거 때는 지역구 후보들 때문에 움직였다가 차치하고, 그러면 지방선거 이후에 지금 바뀌어가는 민심에 대해서 지역구 일반 시민들을 보셨는지, 지금 일반 시민들,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알고 계시는지 좀 묻고 싶고요. 지금은 지도부의 사퇴를 논의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에 집중해서 이 사건을 국민들이 한 점의 궁금점도 없게 해소해 줘야 되는 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인데, 항상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좀 답답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언제까지 자기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그렇게 계속 하실 건지, 예,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지역구 유권자들, 아니면 혹여라도 비례의원님들도 다음 또 이제 정치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 진짜 현장, 날것이라 표현할게요. 생날것.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최근에 그 여론조사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론조사가 국민의힘이 왜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앞서게 됐는지 따르게 해석하더라고요. 예. 저는 지금 대다수 국회의원님들이 해석하는 부분과 제가 해석하는 부분은 좀 다르거든요. 예. 국민의힘이 그래도 몇 명의 국회의원님들, 장동혁 대표님 포함해서 의원님들께서 국민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기 주기 위해서 직접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그동안에 신뢰를 버렸다면, 믿음을 버렸다면 점점 더 다가오지 않나,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다른 소리들 하고 계셔서, 그래서 아마 어제 박준태 비서실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 대안과 미래를 비롯한 일부 국회의원님들은 장동혁 대표의 체제가 들어서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장동혁 대표 사퇴만을 요구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정말 스스로들 한번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 아니면 제가 얘기한 대로 자기 정치, 자기 다음에 공천과 자기 당선을 위한 국민을 뒷전에 두고 정치를 해오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그 시간이 짧아도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박두점에서 이런 얘기도 하셨구나.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분들 중 일부는 본인 지역구에서 인기도 없는 분들이라고 직격했고, 선출된 자리 무게를 가벼이 여기고 임기 중간에 사퇴를 요구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입장도 밝혔어. 당연하죠. 네,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금 지도부도 선출되신 분들이에요. 임기가 있고. 국회의원님들 어제 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하시는 분들도, 그러면 지역 유권자분들이나 그리고 국민들이 사퇴를 요구하면 사퇴하실 겁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란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오늘 코스피 9천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신나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왜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특정 주식들만 지금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주식들은 좀 뭐 그렇게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저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반도체만 대한민국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바로 나가 뭐 해야 되죠? 버스든, 예, 자기 개인 차량이든, 예, 자동차 산업 지금 무엇이 문제 있습니까? 관세 벌써 잊어먹고 계십니다. 반도체도요, 관세입니다. 예, 관세가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된지 기억하십니까? 관세 25%까지만 기억하시죠. 그리고 15% 중간에 내려갔다가 다시 그게 뭐 정확히 서명이 안 됐다라고 25%로 되어 있는지 어떤지, 지금 우리가 잊어먹고 있는 게 조금 있어요, 경제 부분에 대해서. 예. 그리고 이 환율이 높고 최근에 지속적으로 2,000원대 고유가시들 달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식사 한번 하러 갔을 때도, 예, 얼마 전에는 뭐 짜장면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었다. 10,000원은 물론 짜장면 아니겠지만, 예, 예를 들자면 그게 더 상승한 부분. 예. 화폐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중요한 건 이 참정권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게 특검으로 통과됨과 동시에 저는 같이, 예, 이 정부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 제가 말 안 해도 아시죠? 피부로 다 느끼고 계시죠? 네. 전세는 눈에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특히 서울은요. 제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 예. 그리고 매매를 하려 해도 그 금액 자체가, 부동산 시세가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뭐 대출은 또 더 축소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지금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정치 이슈와 그리고 경제 이야기를 같이 지속적으로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예,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무척 더우니까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